좋아요, 구독. 자, 미국 시장 어제는 휴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고요. 자, 미국 시장 휴장에 따라서 오늘은 조금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다른 이러한 그 지역들의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유럽 쪽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유럽 대표적인 그 지수죠. 독일 닥스 같은 경우는 이 약보합 마감을 했고, 프랑스의 CAC 지수 같은 경우도 약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자원이 풍부한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나온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인도라든가 대만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자원을 잘 갖고 있거나 풍부하게 갖고 있거나 향후에 성장세가 좀 강하게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유럽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그 증시가 독일 지수죠. 이 닥스 지수가 전장에 비해서 지금 0.25% 좀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 파리 지수도 0.2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유럽 증시 이런 부진에 대한 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지금 원유 감산을 연장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일쯤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6월까지 시행하던 하루 100만 배럴 이 원유 감산 조치를 8월 달로 지금 연장한다고 밝혔거든요. 자, 그러면서 같은 날 러시아도 지금 원유 수출을 하루에 50만 배럴 그 공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이 러시아가 이 원유 감산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 회복의 그 둔화 그리고 흔들리는 시장을 조금 안정을 좀 취하려는 좀 조치로 풀이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럽 지수가 이렇게 조금은 약간 살짝 흔들리는 사이에 좀 강세를 본 시장도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장성이 풍부하거나 뭐 자원이 풍부한 이런 국가들의 그 증시 같은 경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스웨덴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스웨덴 부동산 업계 이런 위기가 조금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스웨덴 부동산 업계의 그 페스트 파트너가 대표적인데, 이 스벤 올로프 요한슨 페스트 파트너 최고 경영자가 지금 이 발표하는 성명에서 지금 우리가 업계 최고 수준의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지금 은행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일전에 팬데믹 때부터 유동성이 상당히 과잉 공급이 되었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금이 또 대부분 제일 자금 형성이 큰 부동산, 그다음 주식으로 몰리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상화로 지금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스웨덴이 그 신호탄의 첫 발을 지금 내딛으면서 이러한 부분은 좀 향후 주목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의 경제 대국이 독일이죠. 자, 지금 독일의 수출 변화를 좀 보니까 전달에 비해서 0.1% 좀 약소하게 좀 감소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예측이 0.3%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크게 하회한 수준으로 지금 판단이 되면서 지금 ING 지금 카스텐 브레즈스키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은 더 이상 독일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아니다라고 집단했다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독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지금 전 세계가 뭐 자동차다, 뭐 자동차 관련주다, 뭐 소부장이다, 반도체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그동안 디젤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가장 높았던 국가가 독일이었죠. 자, 그런데 자동차가 좀 급변하고 있죠. ESG 정책을 밀면서 전기차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주도하는 기업이 기존의 강국이었던 독일이 아니라 미국의 뭐 테슬라라든가 모르시드라든가 뭐 이러한 뭐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경제, 특히나 이 생산성이 풍부한 독일에서 약간은 조금 이 경제 침체가 이 부분 때문에 오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이 휴장을 보였지만 미국 시장 그 선물 같은 경우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죠.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상황을 좀 보니까 S&P 500 선물 지수는 그 약보합 위치에 있고요. 다우지수 약보합. 자, 그리고
선물 지수가 어떻게 큰 움직임은 없지만 일단은 결국 오늘은 개장을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전날에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개장을 다시 하면 이 같은 상승세가 지금 뭐 소식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옐런 미국 장관의 방중이 당장 내일인데 지금 테슬라가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지 또는 반대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질 조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할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중국에서 수출 통제법 발동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게르마늄이죠. 또 갈륨도 있고 갈륨은 80%를 중국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에도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 다른 데에서도 수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이죠. 자, 결국에는 자, 지금 뭐 갈륨 게르마늄 말씀을 주셨는데 히토류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제라 불리는 히토류가 중국에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일전에도 1차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좀 어떻게 보면 전개가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거든요. 자, 중국의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수요가 몰리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지금 중국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이걸 대체할 수 있을지 조금 약간은 저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좀 강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중국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게르마늄 그리고 이 갈륨 관련해가지고 이 정책을 갑자기 발표를 한 게 조금은 시기가 이상합니다. 중국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당장 지금 방중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직전에 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어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중국 수출 통제법이 발동이 되면서 갈륨과 게르마늄 대란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왔던 뭐 반도체 관련주들, 뭐 특히 대표적 엔비디아가 있죠. 여기에 대한 이 공습 주의보가 지금 내려지고 있다라는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말씀드렸던 점유율을 봤습니다. 갈륨 게르마늄이 지금 쓰이는 곳을 보니까 반도체 칩 제조 그리고 통신과 군사 장비용 반도체 두루 쓰입니다. 뭐 군사적 같은 경우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 공급량을 보니까 중국이 사실상 지금 이걸 차지를 하더라고요. 이 점유율 자체를. 갈륨과 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각각 94% 그리고 8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그 생산 공급을 전 세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옐런 장관의 이런 방중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경제 문제를 좀 논의하기에 앞서서 좀 미국을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에 우회적으로 좀 유리하게 좀 가져가기 위한 이런 의지를 그냥 보이고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우리가 그 일본발 수출 규제를 우리가 겪어봤지만 그때 당시도 어땠습니까? 이 불화수소 관련 그 이슈가 나오면서 이 국산화가 되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치명타였고 실질적으로 그 개발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어려움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러한 부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려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유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따라서 갈륨, 게르마늄 지금 두 가지가 언급되었지만 지금 30개 품목까지 지금 늘려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떠한 카드가 나올지 이것을 조금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관련주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인텔,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영향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 서로 간에 견제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중 갈등 속에 우리 시장 계속 견뎌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볼까요? 좀 업데이트 있습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이 4천만 원 구간을 횡보하는 건 여전합니다. 강력하게 지금 이제 슬슬 돌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구간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좀 약간 그 시장의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절이 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또 빠질 줄 알았는데 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강력하게 특정 구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니까 그냥 상승 슈팅 이후에 계속해서 그냥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그냥 지금은 당분간은 우리가 딱히 뭐 다가올 악재는 없으니까, 소화할 악재는 없으니까 호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은 그 두세 배가량 이상으로 지금 퍼센테이지 자체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승할 때에도 비트코인 1, 2% 올라가면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은 3%, 6%, 10% 강하게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빠질 때에도 이 부분이 좀 일정하니까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일전에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계열들이 조정이 나오면 알트코인이 순환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스토리지가 지금 뭐 4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윗꼬리가 자 크게 달린 모습이지만 순환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중에서도 스캔코인성을 피하시고 백소가 좀 제대로 됐거나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알트코인 순환장, 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정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공포성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지금 조정 중인데 이 홀더들의 매도 징후가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서 매도 징후가 없고, 자, 또 추가적으로 지표를 하나 봤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미실현 순손익 지표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손실권이었는데 이게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악재나 낙재는 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고, 자, 긍정적인 이슈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차분하게 유지하시면서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알트코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일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뭐,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죠. 바로 NFT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하면서 NFT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좀 유의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나가던 NFT에 지금 몰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BYC라고 특정 NFT가 있습니다. 이 NFT에서 지금 조금은 우리가 좀 가슴이 아픈 소식이 나왔어요. 이 바닷가 대비해서 지금 90%가량 폭락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전 NFT 열풍에 너라도 NFT를 다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뭐 그림 한 장, 말도 안 되는 온라인 그림이 엄청난 가격을 치솟을 때가 불과 작년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물량을 주먹하다가 폭탄 돌리기성 이런 물량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뭐 일전에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뭐 NFT라든가 스캔코인성 알트코인들이 바닥이라고 해서 진입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하냐 시장에서, 자,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업성을 떨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변동성이 심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투기적 심리로 코인을 접근하기보다는, 자, 백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장의 신뢰성과 사업의 신뢰성, 그리고 그걸 운용하는 재단의 이러한 성격까지 좀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